중국 축구가 다시 한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의 바오토우시에서 열리는 제33회 한중일 주니어 스포츠 교류대회에서 한국에게 1대2로 진 겁니다. 사실 중국 축구가 한국에게 패배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 패배가 다른 때보다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대회 중국은 U18 국가대표팀을 소집해서 공식적인 대표팀 전력이었고 한국은 고등학교 팀이 출전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도 일반 고등학교 팀은 아니었습니다. K리그 팀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유소년을 키우기 위해 만든 산하 축구팀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무게감은 국가대표와 분명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는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축구에는 경기의 개최지인 바오토우시 팀인 바오토우 유소년팀을 비롯해서 일본의 시메제 스펄스의 유소년팀 그리고 한국의 대건 고등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중국만 유일하게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공식 U18 대표팀으로 나섰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만 대표팀을 내보내면 우승하지 않고는 무조건 개망신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면 그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배수진이라는 말처럼 중국 대표팀이 나가서 우승을 못하면 진짜 망한다는 생각으로 비장하게 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국 대표팀의 출사표는 대회 초반까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바오토 유소년팀을 상대로 무려 7골을 폭발시키면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특히나 경기가 시작한 지 15분도 지나기 전에 벌써 4골을 몰아치면서 화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을 끝내는 휘슬이 울릴 때에는 이미 점수가 6대0까지 벌어졌고요. 여기에 후반전에 한 골을 추가하면서 7득점 무실점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 출전한 중국 U18 대표팀은 1차로 28명을 뽑아서 훈련을 진행한 뒤에 그 중에서 또다시 18명을 선발했는데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한 겁니다. 이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이 누구냐면 세르비아 출신의 데이안 주리에비치 감독입니다. 혹시 최근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국의 성인 대표팀을 이끌고 동아시안컵에서 1승 2패로 참혹한 성적을 거뒀던 감독이죠.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중국은 원래 감독이었던 이반코비치를 경질해버리고 U19 팀의 주리에비치 감독을 성인 대표팀으로 올려서 임시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게 모두 패배하면서 홍콩전 승리와 관계없이 정식 감독 자리는 얻어내지 못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리에비치 감독은 동아시안컵 참패에도 여전히 중국 축구계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후 다시 중국 유소년 대표팀으로 돌아와서 이번 제33회 한중일 주니어 스포츠 교류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중국에서는 그래도 기대가 컸습니다. 대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중국 매체에서는 주리에비치 감독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축구에 대한 그의 헌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중국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국 유소년 축구의 현 주소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연령별 대표팀의 성공을 이끄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면서 동아시안컵 때 한국과 일본에게 당한 패배를 갚아줄 기회라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첫 경기에서 대승까지 거뒀으니까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는데요. 비록 상대가 바오토우시의 유소년 팀이라서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하지만 7대0이라는 스코어는 우승의 희망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이 2차전 상대였던 일본 시미즈 스펄스의 유소년 팀까지 완벽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시미즈 스펄스는 일본 제1리그의 강호로 그 유소년 팀 또한 만만하지 않은 상대였거든요. 실제 중국 매체에서도 일본 팀을 견제했는지 전체적인 수준은 전통적인 일본 아카데미 팀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미즈와의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펼쳐진 시메지 U18과의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또다시 압도적인 모습으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면서 승리합니다.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더니 6분 뒤에 대표팀 주장인 웨루이제의 쐐기골 그리고 전반 36분에는 결승을 확정짓는 발리슛까지 폭발하면서 화려한 승리를 거뒀죠. 바오토우를 이겼을 때는 의심하던 중국 팬들도 일본까지 3대0 완승을 거두니까 서서히 우승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인 남방통신에서는
중국 U18 축구 대표팀은 1라운드에서 바오토 유소년 팀을 7대 0으로 완파한 데 이어서 일본 U18 팀까지 3대 0으로 꺾었다. 완벽한 2연승을 달성했다라면서 마지막 남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데요. 동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에게 쓴맛을 봤던 주레비치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번만큼은 일본과 한국을 꺾겠다라면서 반드시 한일 타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런 감독의 말에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무시했던 게 사실입니다. 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했으면서 청소년 무대에서 복수를 외치는 것은 우습다. 성인팀에서 망한 감독을 청소년팀에 맡겨서 뭘 기대하느냐라면서 주레비치 감독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시메즈 U18팀을 상대로 3대 0의 완승을 거두자 의심하던 사람들도 정말로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한일 타도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된 중국 대표팀과 대공고등학교의 마지막 3차전. 참고로 인천 유나이티드 산하의 대공고 역시 1차전에서 일본 시메즈 U18팀을 1대 0, 2차전에서 바오토 유소년 팀을 8대 1로 꺾고 2승 무패로 3차전을 치렀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정말로 우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대공고는 전반 15분에 장태민의 선제골로 중국의 희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특히 뼈아팠던 이유는 중국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들이 실수를 하면서 나온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후반전 추가 시간이 접어들자 공격수 김동재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중국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비록 종료 직전에 만회골로 한 골 넣긴 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거든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중국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없었을 텐데 주레비치 감독이 한일 타도라고 외치고 또 실제로 첫 두 경기에서 11득점 무실점으로 한국보다 더 실적이 좋았던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팬들이 느끼는 실망과 좌절은 몇 배로 더 커졌습니다. 이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에서도 드러나는데 소우닷컴은 중국 대표팀의 패배를 보고 중국 첫 경기에서 바오토 FC를 7대 0으로 완파하고 시메즈 에스펄스 U18팀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한국의 동년배 최강의 프로팀을 상대로 맞붙은 이번 경기는 중국 청소년 축구 발전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했다. 이번 중국-한국 경기는 한국 유소년 축구 훈련 시스템의 성숙함과 강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K리그의 예비 전력인 인천 유나이티드 U18팀은 탁월한 전술 실행력, 경기 템포 조절,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 포착 능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중국의 U18 대표팀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중국 축구의 유소년 시스템까지 비판했죠. 한국의 유소년 축구 훈련 시스템은 엄격한 접근 방식으로 정평이 나 있다. 프로 클럽들은 성숙하고 잘 발달된 유소년 팀 구조를 자랑하며 젊은 선수들은 기술 및 전술적 능력, 신체 능력, 그리고 경쟁 심리를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중국의 유소년 축구 훈련은 기본부터 착실히 시작하여 지속 가능한 유소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축구 강국가의 격차를 진정으로 좁히고 중국 축구의 미래가 어려움을 가득 차 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면서 엄청나게 쓴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돌파했다는데 한국과 거의 28배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축구 선수들도 훨씬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청소년 18명을 골라서 나온 게 이번 대표팀이고요. 그런 중국의 U18 대표팀이 결국에는 한국 K리그 팀 산하 유소년 팀에게 패배한 게 확률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본만큼은 이겼으니까 과거보다는 발전했다고 칭찬해 주죠. 네. 중국 유소년 팀 짜요. 이상 인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